풀악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너도 들어가고요. 110km. 오. 2차 자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기회를 받아서 촬영을 왔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벨로스터 N 모델도 있고요. 옆쪽에는 기아 스팅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은 제네시스 G70도 있고, 지금 여기부터 저 밖에 뒤에까지 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현대그룹에서 만드는 자동차들 모든 종류가 다 있거든요. 이 차들 막 몰아봐도 된답니다. 아무래도 막 밟으려면 재밌는 차들 위주로 타보면 또 좋겠죠. 그래서 펀 드라이빙, 펀카라고 생각하는 것들 풀악셀 밟아볼 거고요, 풀브레이킹 해볼 거고요, 레이싱 선수들이라는 트랙도 한번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어떤 재미가 있고 다 타보니 어떤 차가 있더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 슬쩍 돌아보니까 아반떼 N 있고요, 아반떼 N라인 또 같이 있더라고요. N이랑 N라인 또 어떤 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G70에 탑승했습니다. 네, 이제 서킷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건데요. 어떻게든 풀악셀, 풀브레이크 오늘 열심히 밟아보겠습니다. 현대차에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밟고 너무 빡빡 멈추다가 차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럼 괜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저 이제 밟습니다. 지금 170을 돌파했고요. 180, 190, 200을 돌파했습니다. 210. 이대로는 코너를 못 돌겠다. 와, 저 지금 땀나요. 처음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속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로 바꿔서 다시 가속을 합니다. (134) 149, 160, 170, 180, 190, 200.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컴포트 모드로 220을 넘어섰습니다. 안전하게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서킷 주행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G70 예전에 시승으로 타봤었는데, 이게 시승으로 탈 때는 공도에서 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밟아도 제약이 있잖아요. 특히 공도에서 140, 150만 가도 미세한 떨림이라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200까지 갔는데도 떨리진 않았어요. 차가 속도를 내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하고, 이런 서킷에 왔을 때 탔을 때 더 안정적이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속도를 즐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도에서는 컴포트로 놨을 때,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지금 컴포트로 가면서 이런 느낌이고, 스포츠로 가는 순간 차에 잔진동이 생기고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소리도 달라져요. 그런데 서킷에 들어가서 풀악셀을 싹 밟으면 컴포트랑 스포츠 플러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첫 차니까 다음 차들도 타봐야, 조금 더 서킷에서 타봐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해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조수석으로 왔습니다. 이게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차인데 제 운전 실력으로는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전문 드라이버 분께서 운전을 해주실 거고, 저는 옆에서 경험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곳 고속주회로, 영어로는 하이스피드 오벌 트랙인데요. 네. 이곳에서 한 바퀴밖에 주행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네. 최고 속도로 이제 주행을 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행하면서 네. 뭐 어지럽거나 무섭거나 뭐 속이 안 좋거나 네. 그러면 알려주시면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네. 최고로 한번 올려주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저도 충분히 내는 속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130이거든요. 170km. 오, 길이 휘었어요. 네, 지금 1차로 기준으로
38.8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 이렇게 200km가 넘었거든요. 210km, 220km가 되어도 네. 안정적으로 차가 자세를 잃지 않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밖으로 안 튀어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250km가 되어도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250까지 밟으신 거 맞죠? 네, 생각보다 속도감이 그렇게 엄청나게 와닿지는 않네요. 네, 이게 서킷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계속 균일한 서킷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 감각이 조금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네. 천천히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차로 탔을 때 올 때 한 140 이렇게 밟는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도 속도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G70 서킷에서 풀 악셀, 풀 브레이크 밟았을 때 느낌은 어떤 건지 알았는데요. 이 차만 탔을 때 이 차 좋다 나쁘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비교하면서 또 말하면 좋잖아요. 이번에는 아반떼, 그 중에서도 아반떼? 그냥 아반떼 아닙니다. 아반떼 N 라인 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주제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 라고 생각하면 욕 많이 먹겠죠. 아반떼 3천만 원이야 하면은 비싼 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N이 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차 출력이 280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하는 제네시스 2.0 모델보다도 출력이 80이 높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탔던 G70은 3000cc가 넘어가니까 이 차보다는 출력이 더 좋긴 할 겁니다. 이 차는 탔을 때 G70보다 조금 더 차 안의 인테리어가 스포티함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N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핸들에도 N마크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주행 모드가 바뀌는데 N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 N 모드로 가면은 스포츠 플러스보다 더 좋을지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지. 어쨌든 스포츠 플러스보다 윗등급이라고 현대 자체에서는 매긴 거예요. 아반떼 N을 가지고 들어온 트랙은요, 굉장히 곡선이 많은 트랙입니다. 커브가 굉장히 많은 서킷인데요. 속도를 점점 높여보겠습니다.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N모드로 하자마자 소리가 굉장히 달라지고 코너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왜지?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낮은 속도는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반떼 N라인도 N모드에 놓고 풀악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너도 들어가고요. 100km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네요, 차를.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코너를 돌았는데도 안정감 있게 차체를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차가 제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전문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서 이 차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서킷택시 담당에 있었던 김택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 아반떼 N 차량 같은 경우에 이 경기장에서 최대 190k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천천히 갈까요?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우와, 아니 G70 탔을 때는 네. 계속 직진이어서 오히려 속도감이 안 났는데 네. 여기는 지금 속도가 13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속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엑셀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왜 저 혼자 움직이는 거 같죠? 지금 엑셀을 계속 밟고 계신 거죠?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닌 거죠? 네,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아니, 재밌게 사시죠. 마이크가 날아갔어요. 잡았어. 너무 재밌네요 지금. 근데 제가 타면서 느꼈던 게 네네네. 바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있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 타이어는 장착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S1 에버3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차체 거동에 맞게 LSD가 작동했다 안 했다 하면서 계속
최대 그립력을 살릴 수 있게 전자적으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아, 네 바퀴가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네. 차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는 느낌이어서 신기했었거든요. 차 자체가 땅에 네네. 잘 붙어있고 떠있는 느낌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흔들어 봐도. 그건 이제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운전을 못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할 때도 근데 안 떴었어요. 보통 차들이 없는 스테빌라이저도 달려있고 강성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된 차량이에요. 그러면 주행을 네.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전 지금 2개 타봤거든요. 네. G70이랑 네. 아반떼 N, 네. 어떤 게 운전 재미 더 있다고 느끼시나요? 개인적으로. 목적이 운전 재미라면은 전 당연히 이 차량을 선택할 거고요. 아. G7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장거리 운전에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을 즐기려면은,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려면 아반떼 N이 낫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제 생각 비교적으로. 가격도 1000만 원 더 싼데. 그쵸. 아. 일단 애초에 이거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차량의 연구원들이 분들이 개발을 해서 세팅을 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전륜구동임에도 리어가 굉장히 잘 흐르고.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아유,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탄 차는 벨로스터 N인데요. 굉장히 고성능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차죠. 지금 서킷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곳곳에 꽃갈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꽃갈콘을 피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갔다가 회전도 했다가 이 정해진 코스를 들어오는 핸들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꺾어야 하고 단거리에서의 가속력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 차례가 되는데 살짝 걱정이 를 하게 됩니다. 되네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원전에 한 바퀴 맞춰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1등이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또 유튜버 분들도 와 계신데 1등을 하면은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뭔가 그 언론사끼리 자존심, 그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걸려서 그런지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핸들을 굉장히 일부러 이렇게 심하게 꺾어 봤는데 생각보다 몸이 갸우뚱거리진 않았어요. 특히 유턴 같은 코스도 있었거든요. 그 유턴 같은 코스에서 장애물을 따라서 이렇게 쑥 돌 때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핸들을 막 꺾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도 보시면 제 몸이 이렇게 쏠리지 않았습니다. 차체 자체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차의 시트가 버킷 시트라서 그런지 몸이 움직이는 느낌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차 자체가 급가속을 할 때나 급제동을 할 때나 심하게 커브를 돌 때 안정감 있게 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쏠리지도 않고요. 특히 지금 같은 테스팅에서 지금 같은 코스에서 확인하기 좋은 건 오버스티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급격하게 빠르게 차가 갈 때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면 뒷바퀴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각도가 더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차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도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꺾이지 더 미끄러지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반떼 N 라인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탄 거는 아반떼 N이고요. 이번에는 N 라인. N처럼 고성능은 아니지만 고성능의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오늘 하루에 아반떼 N과 아반떼 N 라인 이 두 가지를 타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반떼는 많이 타봤고요.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성능을 제대로 낸 것과 성능을 맛볼 수 있는 차에서 얼마나 격차가 느껴지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도 풀악셀 한번 가봐야겠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핸들부터 N이랑은 절대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소리라던가 이런 느낌이 N이랑은 많이 다르네. 네, 그럼에도 굉장히 멋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쪽이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느낌이 N
라인이 아닌 그냥 N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핸들 안에 여기에 있던 그런 N 버튼은 없지만 여기 아래쪽에 N 마크가 있고요. 이번에는 젖은 길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앞에 길을 의도적으로 적셔 놨어요. 저는 3개의 꼭할콘 중에 맨 첫 번째 딱 진입을 할 때 풀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0km 가고 전 처음 꼭할콘에서 확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완벽했어요. 잠시만요. 네, 완벽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진입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4m, 5m 정도는 4m, 5m 정도가 지나가서 멈춘 것 같습니다. 자, 밟아 봅니다. 이제 오, 제가 이거 탈 때 처음에 살짝 운전하면서 아반떼 N라인 그냥 일반 차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저 지금 직선 구간에서 마음껏 밟아보라고 해서 풀악셀로 딱 밟았는데 오,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N 냄새는 확실히 납니다. N 느낌 확실히 나요. 다만 직선 코스가 젖어있는 노면 트랙이었거든요. 그 젖어있는 노면 트랙을 풀악셀로 싹 밟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다가 뒷부분에서는 살짝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속도가 한 1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바퀴가 미끄러진 거겠죠. 이게 바람 때문에 피시테일 느낌이기도 했는데 마른 길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을 게 젖은 길이어서 그런 현상이 살짝 일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오프로드 코스로 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팰리세이드, 모하비, 또 GV80입니다. GV80이랑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거 잘 갈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는 뭔가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팰리세이드 타고 텀로 주행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미 팰리세이드로 모든 코스 돌면서 오프로드를 충분히 즐겼는데요. 영상이 반 정도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한 번 더 이번에는 GV80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둘의 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70% 경사로가 거의 그냥 벽처럼 느껴져요. 벽에 그냥 딱 올라가는 느낌인데 출발해 주시죠. 오, 이제 길은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입니다. 길을 볼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서라운드 뷰로만 길을 볼 수 있는데요. 올라올 때는 사실 GV80인데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괜찮았어요. 팰리세이드도 올라갔는데 다만 무서운 건 이 길 내리막길이 진짜 무섭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라운드 뷰에 절벽으로 나와요.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갔어요. 혹시 이거는 네. 이것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네, 뭐든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기능이 켜집니다. 저속 주행 장치면 내리막길에서 그냥 저속으로 자기가 알아서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네. 네. 손잡이를 갑자기 잡으시네요. 아이고 이거 무섭던데요? 지금 브레이크 안 밟으시는 거 맞아요? 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에 작동된 건 느끼셨어요? 밟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사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엔진 브레이크랑 뭐가 다른가 했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속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라면 이거는 브레이크를 아예 잡아주는 거죠, 자기가.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차는 이렇게 테스팅을 여기서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노코크 방식인데 네. 뭔가 균열이라던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건 아예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타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바디 강성이 네. 너무 뛰어나가지고. 근데 모하비는 네. 유니바디니까 강력하겠지 했는데 이런 모노코크 차들은 네. 계속 이런 험로 돌리면 네네. 차가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트위스트 한번 해보셨죠? 네. 트위스트 할 때도 소음이 전혀 뭐 올라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삐끄덕삐끄덕 전혀 없었죠. 네, 그만큼 강력한.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탈 때 어떤 차가 가장 재밌을지 순위를 매겨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들마다 매력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트랙도 서로 달라서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하나하나 다 엄청 재밌게 탔거든요. 이게 그 차가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 차에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풀악셀 밟고 풀브레이킹 밟고 이게 더 재미를 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탔던 차들 그리고 탔던 코스들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신청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현대가 태안에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었거든요. 저는 그 전체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와서 잠깐 경험을 해본 거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면은 그냥 현대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현대 그 검색창에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검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 지금 보신 분들이라면 그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오시면 이렇게 현대차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아무 트랙이나 가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차 주고 타세요 이게 아니라요. 주행을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해주고요. 각 코스별로 어떻게 운전하면 좋은지도 설명을 해주니까 운전 실력을 기르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왔을 때 혹은 차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들끼리 왔을 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운전 연수 해줄 때 그냥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운전 연수하지 말고 여기 예약해서 그냥 같이 와서 뭐 재미도 느끼면서 운전 연수를 하면 좀 어차피 서킷 안에는 다른 차가 없으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 드라이버 분들이 운전을 알려주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2차 저차 으차 김승환이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